안녕하세요, 석후입니다. 오늘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제 주변에 보시면 이제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많이들 적립을 하시는데 그 이유를 들어봤더니 아시아나항공이 마일리지 예약이 좀 힘들다. 그래서 대한항공들을 많이 적립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뭐 정보조차도 혹은 썰조차도 못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아나를 또 적립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이유는 아시아나가 적립률이 조금 더 높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팩트체크 1탄 마일리지 예약 가능 날짜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정말 아시아나가 대한항공보다 예약하기가 정말 어려운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마일리지 적립하는 카드들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로. 그러면 지금 제일 많이 쓰는 세 개의 카드를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하나카드의 크로스마일부터 뭐 제일은행 플러스마일, 시티은행의 프리미엄마일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대한항공은 보시는 바와 같이 대략적으로 한 1.2에서 한 1.3 정도 마일리지가 1,000원당 적립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한 1.5마일에서 한 1.67 정도까지 쌓을 수 있다. 이거는 제가 그냥 1,000원으로 계산하기 쉽게 조금 이렇게 n으로 1,000원으로 나눠가지고 숫자를 뽑은 거기 때문에 그냥 대략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앞서 설명드린 것, 그 다른 영상에서 소개드린 것처럼 사용처라던가 아니면 뭐 구간 이런 거에 따라서 적립률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은 표준화된 숫자, 지금 말씀드린 요 숫자로만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렇다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로 이제 마일리지를 이용을 해서 여행을 가려면 어느 정도 마일이 필요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비교할 대상이 미국이랑 유럽들을 마일리지로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뉴욕이랑 파리 이렇게 두 가지 노선을 지금 할 건데 여기 보시면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일반석 7만, 프레스티저 그 비즈니스석은 12만 5천, 그리고 1등석은 16만 마일이 필요하고요. 아시아나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코노미는 7만, 그다음 퍼스트 16만 원인데 16만 마일인데 유일하게 다른 게 비즈니스 클래스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아시아나는. 그래서 이 차이는 신기자재냐 구기자재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10만 5천, 12만 5천인데 보통 제가 그러니까 오늘 설정한 뉴욕과 그 다음에 파리 노선은 아마 신기자재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래서 12만 5천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요거를 어 아이고 세션 연장 미리 조금 사이트를 띄워놨어요. 아이고 세션이 다 날라갔네요. 그럼 하나씩 한번 볼게요. 아시아나부터.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 15일자로 하니까 보통 그 달에 있는 거 검색이 되더라고요. 15일자에 존 F 케네디 뉴욕 공항으로 가는 항공편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코노미 같은 경우는 좌석이 이렇게 떠요. 그러면 보통 지금 날짜가 한 14일 정도 예약 가능하게 되어 있네요. 14일, 15일 뭐 그 정도 예약 가능하게 되어 있고 대한항공은 서울, 인천, 여기서 뉴욕 존 F 케네디 마찬가지로 똑같고요. 이코노미로 했을 때 지금 10월 날짜가 많이 여유가 있죠. 이것만 봐도 일단 아시아나가 조금 더 예약이 어렵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근데 여기 보시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아시아나는 기종이 그날 뜨는 노선이 하나고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두 편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0시에 뜨는 거, 7시 반에 뜨는 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예약할 수 있는 게 두 배 많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약이 쉬운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일부러 10월로 이렇게 날짜를 잡은 거는 이렇게 잡는 게 이제 마일리지 급히 쓸 때 바로 내일부터가 10월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일리지 예약들이 미리 많이 차 있겠죠. 그래서 일부러 좀 빠른 날짜로 한번 검색을 해본 거고요. 이코노미로 한번 볼게요. 대한항공 먼저 이번에 보면 이코노미도 하나 둘셋 넷다 여 일곱 여덟 한 8일 정도 빼고는 거의 다 이코노미 예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아시아나 이코노미
아시아나 이코노미는 확실히 조금 대한항공 대비해서 많이 없네요. 하나, 둘. 이거는 예약 가능한 날짜가 9일 정도네요. 아까는 대한항공은 8일 빼고는 다 예약이 가능했는데 지금 여기는 한 9일 정도가 예약이 가능한 날짜로 떠 있네요. 여기만 봐도 일단은 아시아나가 조금 더 어렵다. 그리고 마지막 퍼스트. 퍼스트도 하나, 둘, 셋, 한 다섯, 5일 정도 빼고는 확실히 예약할 수 있는 날짜가 많습니다. 근데 보시면 어떤 편수들은 예약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뜨는 거 그러니까 비행기가 상대적 2대 뜨기 때문에 예약할 수 있는 게 확실히 많네요. 여기도 한번 퍼스트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기 퍼스트도 비즈니스보다는 많은데 한 10일 정도 되네요. 11일. 비즈니스보다는 많은데 마찬가지로 한 반 이상은 예약하기가 조금 힘들다. 뭐 결론부터 말하면 일단 당연히 대한항공이 비행기를 하루에 2편씩 띄우기 때문에 예약할 수 있는 날짜가 예약할 수 있는 좌석 개수가 2배가 많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대한항공이 예약하기 쉬운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생각보다도 아시아나도 예약이 아예 불가능한 수준이 아니에요. 그죠? 자기가 미리 예약만 한다라고 하면 제가 당장 필요한 그 시월로 이렇게 예약을 해가지고 시월로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뜨긴 떴는데 미리 예약만 하면 아시아나도 크게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11월로 한번 볼까요? 11월도 한 2주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아예 좌석이 없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약간 대한항공 모으시는 분들이 항상 저한테 많이 물었던 게 아시아나는 거의 그냥 마일리지가 있어도 못 쓰지 않냐 정도 수준으로도 인식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는 좌석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그 날짜에 꼭 가야 뭐 어느 날 꼭 가야 된다. 그렇게 조금 스케줄 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한항공이 낫지만 좌석에 따라서, 스케줄에 따라서 내 일정을 좀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아시아나로 모으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적립을 더 빨리 할 수 있으니까 아시아나도 메리트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이거를 한번 파리로 또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 파리. 이거를 15일. 대한항공 이렇게 해놨고요. 일단 유럽은 정말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갈 수 있는 좌석이 지금 이코노미는 4개밖에 없어요. 비즈니스로 보면 비즈니스 2개 있고 퍼스트가 뜨는 기종인지 잘 모르겠네요. 잠깐만. 스마티움 탑재면 여긴 퍼스트 좌석이 없는 기종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코노미까지만 볼게요. 그리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도 마찬가지로 유럽 가는 지금 파리 가는 스케줄이 지금 하루에 한 대 뜨고 여기도 많이 예약하긴 많이 있진 않네요. 여유 좌석이. 하지만 그래도 아시아나보다는 많다. 비즈니스로 한번 볼까요? 비즈니스는 일곱 편인데 아시아나는 2개. 확실히 대한항공이 조금 더 수월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한항공도 자기가 정말 원하는 날짜에는 이렇게 지금 만석일 수가 있어요. 예약이 불가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좌석 여유가 있는 날짜를 골라서 만약에 여행을 가실 수가 있다라고 하면 뭐 아시아나도 뭐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 아시아나도 이용할 수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라기보다 그에 대한 뭐랄까 비교? 또 다른 비교를 하나 해본 게 있어요. 제가 그 퍼스트 클래스 타는데 한 16만 마일 정도가 필요한데 거기 모으는 데 드는 비용은
걸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순전히 카드로만 모았을 때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앞에 나왔던 비교 카드 중에 맨 오른쪽 세 번째 있었던 시티 프리미엄 아이 카드 기준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1000원당 1.2마일,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1.6마일 쌓이는 기준이었고요. 이렇게 보면 대한항공은 1억 3,333만 원이에요. 이거 나눠보면. 그리고 아시아나는 1억 정도를 지출을 했을 때 퍼스트를 타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보면 거의 차 한 대 값이에요. 차 한 대 값 차이가 좀 나요. 근데 이 정도 기준이라고 봤을 때는 아시아나를 모으는 것도 제가 봤을 땐 나쁘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를 모두 다 모으는데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저는 주로 이제 비즈니스 타기 위해서 마일리지를 모으고 있고요. 카드 사용은 저는 아시아나 적립에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시아나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스타얼라이언스로 제휴항공사로 쓰는 경우도 있고요. 대한항공은 제가 이제 출장이 많아서 마일리지가 오히려 아시아나보다는 많은데, 대한항공 마일리지는 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제 일정이 생겨가지고 그 일정 안에 무조건 출발을 해야 된다. 그럴 때는 이제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약간 두렵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아예 예약을 못한다, 이런 두려운 생각을 꼭 가지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전달을 드리고 싶었고요. 요약을 하자면 대한항공은 비행기 편수가 일단 많아요. 제가 사실 뉴욕이랑 파리만 비교를 해봤는데, 일단 취항하는 나라도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취항하는 도시의 스케줄도 아시아나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파리 같은 경우는 아마 아시아나가 수요일인가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아마 안 뜨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대신에 마일리지 모으는데 오래 걸립니다. 카드로 이제 하려면 한 세월 걸리는 거고요.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마일리지 적립을 아까 보신 것처럼 비율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빨리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카드 외에도 아시아나가 이벤트로 마일리지 적립해 주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어느 기간에 어떤 항공권 구입을 하면 뭐 1.5배 적립을 해준다던가, 그런 이벤트는 사실 대한항공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아나는 그런 이벤트를 되게 다양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좌석은 사실 뭐 대한항공에 비하면 팩트 체크로만 말했을 때는 당연히 보너스 항공권 예약이 쉽지는 않았다, 어려웠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대신에 생각만큼 좌석이 아예 제로, 막 아예 없지는 않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단 비즈니스와 퍼스트는 조금 차이가 더 많이 났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시아나 마일리지가 스타얼라이언스라는 세계에서 제일 큰 항공 공동체랑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제휴된 항공사들을 쓸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아시아나 좌석 말고도 확인할 수 있는 좌석도 되게 많고요. 그 스타일라이언스 항공을 이용하는 방법은 제가 별도로 영상을 또 하나 만들어서 한번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앞에 말씀드렸던 팩트 체크, 누가 더 보너스 항공권 예약이 쉬울까? 대한항공이 더 쉽다가 맞는 거고, 아시아나는 대한항공에 비해서 마일리지로 예약하기는 어려웠다 라는 말씀 전달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 알찬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